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그 투자 전략은 코스피 시총 상위주, 그 다음에 인공지능 STO 등 개별 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총 상위주인 거는 이제 글로벌 머니가 이제 EM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이머징 마켓으로 오기 시작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지 아니면 어느 강도로 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EM 쪽을 채울 때는 지수를 못 따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1월 시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중국,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중심으로 머니플로우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8주 누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들어온 곳이 중국이고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중국이 연초 대비해서 항상 지수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쪽에 일단 작년에 아웃퍼폼했던 인도나 이런 쪽에는 자금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대만이랑 한국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대만, 한국 하면 IT긴 합니다만 결국 IT 대형주 중에 시총 상위주,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 대만으로 치면 TSMC 이런 쪽으로 그냥 인덱스 수요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키워드로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는 이제 중국인 내수 관광객 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CEIC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팬트업 디만드, 저희가 눌렸던 소비 이제 가둬놓고 이제 돈 못 쓰게 하니까 나오면 저희가 지금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랑 비슷한 어떤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JP모건에서 나온 차트인데 이제 국내랑 수출 관련된 오리엔티드에 있는 아시안 컴퍼니들의 이제 주가 흐름을 봤더니 도메스틱, 그러니까 95% 이상 도메스틱 된 애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빠졌다는 이유는 결국 이게 수출 IT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 반영이 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음식료 이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아이디어가 될진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수출 관련 IT주들이 많이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크로 환경은 이제 달러 약세, 이머징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쭉 내려오고 있고 아시아 커런시를 대표하는 이제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세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환율 대비해서 북미 펀드 쪽으로 유출폭이 확대되고 있고 유럽 신흥국으로 이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유럽은 의외로 제조 PMI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비스 PMI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풀리고 입국 제한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지금 유럽 쪽이나 이런 동남아 쪽으로 많이 이제 여행을 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여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일본 같은 경우 입국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은 이제 아시아 위주의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증시 강세가 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되는 거 아니냐, 요게 결국엔 미국이 강조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죠. 그래서 이머징 국가에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중국의 글로벌 소비 비중이 이제 2000년도에 3%에서 2020년 13%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소비 영향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뭐 명품에 있어서도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중산층의 소비 수준이 이제 7.3억 달러인데 이게 미국 전체의 4.7억 달러보다 2배 정도 크네요. 그러니까 소비하면 미국도 있지만 일단 중국도 어마무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 1%포인트 증가하면 싱가폴, 태국,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프록시로 해서 중국이 잘 되면 이제 한국도 같이 따라 사는
그런 모습으로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한국의 이제 대중국 수출품 중에서 소비재 측면이 있는 거는 자동차, 가전, 화장품, 여행, 렌터,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근데 뭐 카지노도 뭐 수출이라기보다는 이제 중국 인바운드인데, 제조업을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전을 제외하면 남는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쪽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엔터, 카지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국 인바운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LCC도 지금은 이제 중국인보다는, 중국의 입국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죠. 중국인보다는 이제 동남아시아들이 이제 그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제주도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서 LCC나 이런 것들이 트래픽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웃바운드 내수 수요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설 연휴 때도 보면 이제 설 연휴 기간에 어느 정도 인천 공항에서 나가는 사진들이 많이 돌곤 했었죠.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엔 눌려있던 아웃바운드 소비가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이제서야 이제 하나투어, 뭐 모두투어들이 이제 패키지 데이터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같이 오르고 있는데, 정말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몰랐을까요? 뭐 LCC, 아웃바운드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 이미 한 번씩 다 겪었던 내용들인데, 주가는 먼저 올랐다가 그 다음에 빠졌다가 실제로 실적이 좋아진 공간에 다시 오르죠. 중국 인바운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 인바운드 지금 이거 뭐 실적 찍혀?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기대감에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조정 보였다가 실적으로 다시 오르고, 실적이 제대로 찍히는 구간은 올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먼저 상반기 때 다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실적이 보이는 초입 국면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지금 뭐 난리죠, 주가들이. 근데 저도 이제 좀 뒤늦게 본 거죠. GPT를 이제 그 딸내미한테 시켜보고 피드백을 제가 받아보고 나서야 이제 생각을 좀 바꾸는,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는 뭐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한국어는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자체도 뭐 이렇게 상상해서 쓰는 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한 거랑 겹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의 GPT 삭제 예정 2023년 3월까지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왜 움직이냐, 이제 일단 글로벌 빅팀이다, 뭐 해외 주식 인공지능들 많이 오르니까 한국 주식도 올라야 된다, 뭐 틀린 얘기일 수도 있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23년 1분기 실적이 가시와,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뭐 사실 지금 기대할 게 있나요? 물론 실적 내용들을 좀 봐야겠지만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PMI가 이렇게 꺾이는 상황에서 중국은 올라오고 유럽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좋아지는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PER과 멀티플만 움직이는 이제 글로벌 모멘텀, 이제 인공지능이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 보면 26일 아침에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겠는데, 오늘도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클라우드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발표한 거 봐서는 인공지능 얘기를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AI 반도체를 구글처럼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의존을 또 하고 있냐, AI 반도체의 최강자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이제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요거를 주도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좀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챗 GPT는 이제 거대한 언어 기반 GPT-3를 기반으로 해서 수백 개의 GPU를 사용한다, 이런 것 자체가 결국 엔비디아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입니다. 인공지능 것들은 지난주에도 올려드렸고 계속 키 맞추기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인드램이 조금 덜 올랐네요. 보면 이게 어떤 게 더 올라야 되고 어떤 게 덜 올라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100%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증권형 토큰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2021년도 10월하고 10월, 9월, 10월에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NFT가 온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때 이후로 게임주들은 잠잠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 STO 발행을 전면 허용한다 이러면서 증권주들이 조금 반등을 나왔고 전자증권법을 개정하여 토큰증권도 실물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실적 권리 관계를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똑같이 증권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제도와 자본시장 개정 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뮤직하우나 이런 것들 예전에 막 까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어느 정도 법제화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매출액을 10억, 20억이 아닌 몇백억씩 내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엔 어느 정도 정부와 협의가 된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어느 누가 매출액이 몇십억, 몇백억씩 되는데도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주식쟁이들은 결국엔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자꾸 이제 딴지를 거는 거죠. 어찌됐든 STO 같은 경우에는 증권 발행형으로 해서 자금 조달 목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이익 배분이 가능한 증권 발행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형이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형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예를 들어서 강남 부동산을 NFT나 이런 걸로 쪼개서 팔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STO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면 결국 IPO로 막혀있던 이런 창구들이 이런 걸로 가능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거래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TO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수수료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뮤직하우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수료, 그 다음에 IPO 같이 이렇게 플랫폼에 올리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기존 코인 시장과의 연계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부터 아톤, FSN 이런 것들이 올랐고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도 유동화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서울옥션, K옥션이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핑거 같은 경우도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STO 플랫폼 개발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발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요거를 이제 다른 업체들한테 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종목군들을 저희가 주간 상승률을 보니까 주간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대장으로 올랐고 나머지 서울옥션, K옥션들이 따라가고 있고 핑거 아톤들은 이제 많이 못 오르고 폭발 투자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면은 거의 지난주에 처음 올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인공지능 오르면서 연초 대비 많이 오른 것들이 중요하다. 근데 인공지능 이외에 STO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오른 게 다예요. 지난주가 처음 오른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거 오른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의 차이점은 유틸리티 토큰은 ICO를 통해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배당을 받거나 분배를 받거나 이런 거고 증권형 토큰은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거나 배당받는 이유.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어찌됐든 유틸리티 토큰은 기존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형 토큰은 ST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법제화시켜서 거래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보면은 지난주 상승을 많이 한 거 주간으로 이게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상승률이에요. 상승을 보면 양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뭐 기존의 5G 정통 5G 종목들이 아니죠. 여전히 인공지능, 중국 소비, 뭐 엔터, 뭐 그다음에 인공지능, LCC, TA항공, 그다음에 하이로닉 의료기기 30일날 저희가 마스크가 또 해지가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주도주가 되고 있다. 이제 여기서 로봇은 일단 유진 로봇 하나 빼고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차익실은 좀 나온 것 같겠죠. 인공지능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기타 개별 종목 아이디어는 이제 앱을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시장읽기 배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하고 한국 시장이 고점 대비 하락률이 동일해지면서 FOMC 동조가 됐어요. 다우가 좀 앞서 있었는데 다우가 최근에 많이 부진했습니다. 결국엔 장이 좋아지면 키 맞추기를 한다. 많이 올랐던 애들은 쉬고 덜 적게 올랐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등이 세게 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이제 다우 지수가 최하위로 갔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 한국 시장이 의외로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초 대비. 과연 한국이 항생과 함께 상위권을 갈 것인가? 유로도 괜찮죠. 3개월 수익률도 지금 하위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최근에 올랐는데 진짜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쇼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유가 없다. 장이 오를 때 원래 먼저 오르고 나서 나중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다음 1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결국 2020년도에 많이 이제 낙폭을 셌던 필라델피아 항생들의 큰 반등 되돌린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규 테마나 아니면 어떤 신규 아이디어들이 이제 딱 돌았을 때 연초 대비 많이 빠지거나 작년에 많이 안 좋았던 종목이면 무조건 매수한 다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와 바이오는 지금 보면 반도체가 지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렇게 오른 게 100% 반도체예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이머징으로 오면서 삼성전자를 사는 수급이 외국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채널에는 올려드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익 실현 나올만 하면은 다시 외국인들이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고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죠. 개인 고버스들을 많이 사면서 하락 배팅을 하고 있어요. 박스권에 익숙해져 있죠. 불경기라는데 왜 주가가 오르냐? 먼저 반영하고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 순매수도 지금 보면은 전고점을 넘어섰죠. 지금 전 고점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위주로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도 보시면 저점은 높이고 있어요. 저점은 높이고 있어서 이제 이때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박스권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코스피가 쭉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외국인 선물 누적도 보면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높이는 모습.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의외로 지수는 올랐지만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는 거. 결국 외국인들이 코스피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 위주, 이제 코스닥 코덱스 200을 코트가 못 따라가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수야 올라갔으니까, 최근에 올랐으니까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도 계속 알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결국엔 베타였죠. 시작은 항상 예상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개인 누적 순매수, 개인들이 미친듯이 팔죠. 갑자기 1월달 들어서 삼성전자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반대로 갑니다 보통. 네. 그 다음에 원달러 같은 경우도 원달러 보면 이제 원달러가 여기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강세가 진행됐는데 일단 대형주 지수가 오른 게 없었어요. 오르질 않았어요.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냐, 동조가 하나도 안 된다 했는데 뒤늦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서 올렸습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많이 아웃퍼폼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호주 달러가 요만큼 강세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보면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
됐을 때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호주 달러가 뚫고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인 이머징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RB 인덱스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스물스물 오르고 있다. 요거 CRB 인덱스. 그 다음에 납 가격이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철강 가격이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 개선 기대감, 중국이 돌아선다, 뭐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해서 채널에 수급 모델을 올려드렸고요. 바이오는 뭐 계속 조정세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 지금 꼭 봐야 되냐, 뭐 이런 거죠. 경기 개선 초입이나 하방에서 반등 나올 때는 바이오가 언더퍼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반도체랑도 상대 강도를 보여드렸죠. RSI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87%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라고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대부분 여기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요게 뚫고 과열 구간 뭐 99%까지 올라 버린다면 외국인 수급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아직 레벨 여유는 있어 보이지만 외국인들이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 플러스 나머지 코스피 200에서 순환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아마 엔터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퀀트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1월달에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뭐 숏을 믹스로 하기 때문에 결국엔 지수 상승에 뭐 펀더멘탈 없는 애들이 주가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죠.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유념해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초에 오르는 것들은 연간에 가장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하반기까지 뉴스가 계속되겠지만 저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항상 주가는 1분기에 반영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 빠진다 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